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된 여자입니다. 8살 된 아들 하나 있어요. 올 한 해도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들께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뭐든 잘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 위기가 찾아온다잖아요. 저 또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아빠와의 마지막 순간은 잊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하셨고 저도 함께 일손을 도왔었지만 신랑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부모님 식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찾아뵐 수는 없었지만 가끔이라도 쉬는 날이면 신랑이 친정집에 자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받는 만큼 주는 거라고 저도 시댁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과 다르게 시부모님은 가끔 쉬는 날 친정부터 간다고 불만이 많으셨고 신랑에게까지 뭐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보다 사돈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작 사돈댁보다 우리 집이 훨씬 가까운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서운하구나.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세요? 일일이 그런 거 다 따지면 저희 결혼 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될 때는 갈 수 있는 거고 못 가기도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시면 저희 집만 오라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원래 부모님 식당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식당 일 그만두고 제가 하는 사업 도와주고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야죠.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저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서운하다느니 불만을 늘어놓으시면 시간 없어도 찾아오려고 노력하는데 더 하기 싫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엄마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바로바로 고쳐주더니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알았다. 불만 가지지 않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마. 나도 똑같은 부모라서 하는 말인데 정말 너무한다. 엄마도 아들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쉬었다 가라. 어머님은 신랑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저희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님은 밖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쉬고 계셔서 혼자 계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식당 일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하십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일손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주말에 도와주려고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닌데 어머님은 집에 혼자 있다고 심심해서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한숨만 나왔고 사정을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희가 서운한 입장이었어요. 결국 피곤했었던 신랑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하게 되었고 기분 상했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난감했었어요. 결국 신랑을 따라 나섰고 한동안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집에서 쉬는 날 시댁에 가지 않겠다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신랑 잘 타일러서 시댁에 같이 갔어요.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오셔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희를 맞아주셨고 대화조차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아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많이 서운하셨죠? 앞으로 잘할 테니 기분 푸세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똑같이 부모이고 자식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사돈댁 식당 일이 바쁘다고 우리 아들 주말마다 데려가서 일 시키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겠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돈댁에만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고 좋은 관계 이어나가길 바란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분 좀 풀어주고. 어머님은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말았어요. 신랑은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든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아 어머님이 들어가신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토라지신 어머님 기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더 이상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하면서 조금씩 기분이 풀렸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 풀어주는 데는 술밖에 없잖아요. 기분 좋게 한 잔씩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집 식당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나중에 식사 초대 한번 받고 싶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궁금하다는 말을 하셨고 아버님 또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얘기해본다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셔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댁과의 자리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시댁 얘기를 꺼냈습니다. 식당 문 일찍 닫으면 되니까 시간만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 날짜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식당에 신랑과 시부모님 모시고 들어갔어요. 장사를 일찍 끝내셨는지 막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들어오자마자 정리하는 거 도와드렸어요. 남편도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식당 일 마무리하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시부모님 오신다고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오자마자 음식 세팅하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식당 일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너무 바빠서 주말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주 와서 일손 돕는다고 하던데 장사가 잘 될만 하네요. 오면서 봤는데 위치도 정말 괜찮고 음식 솜씨도 너무 좋으세요. 그만큼 노력하셨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으셨던 거겠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에 초대 한번 할 테니까 시간 내셔서 와주실 수 있으시죠?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다면야 저희가 거절할 이유는 없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다행히도 난감하거나 불편한 상황은 없었어요. 좋은 대화가 오고 갔고 한참 동안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던 건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도 앞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시부모님 또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계획했던 일이 모두 끝이 났고 그 일을 계기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 저희가 쉬는 날 시부모님 따라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양가 집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 음식이 먹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바람에 쉬는 날이면 식당에 가냐고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점점 물어보는 빈도가 잦아지고 식당에 가려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 어머님이 우리가 일손 도와주려 가려고 하면
어머님도 꼭 모시고 가길 바라시는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네.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좋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어느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엄청 난감했었죠. 부모님은 워낙 바쁘셔서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홀에서 앞치마 두르고 시어머니 직원들 따라 일을 배우시는데 저희는 정말 난감했죠. 신랑은 어머님을 보며 뭐 하는 거냐고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도 신랑을 따라 급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신랑이 하는 대화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서 쉬고만 있는 게 답답해서 뭐라도 배우고 싶었는데 식당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 한번 해보겠다며 어머님이 자처한 거라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거니 너무 열내지 말라면서 흥분한 신랑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식당으로 찾아오신 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식당 문 닫을 때까지 불편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그날 하루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그렇게 식당 마감이 끝이 나고 모두가 평소보다 진이 빠진 채 멍하니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제 그만 찾아와도 되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 말에 찬성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랑은 화가 많이 났는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눈치를 보며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시고 움직이면 저희가 뭐가 돼요? 저가에서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일을 시키기도 난감한 상황인 거 전혀 모르고 행동하신 거예요?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뭘 그렇게까지 뭐라고 그러니? 집에 있는 거 심심하기도 하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일했어. 당연히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직원들 방해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식당에 서 있는 자체가 방해가 되고 식당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전화하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신랑은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모든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였고 아버님은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면서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그때 풀자고 말한 이후 한참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생각 없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통화의 내용은 시부모님과 따로 만나서 무언가 얘기가 오고 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건 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 아버님이 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진지한 사과를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할 문제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사돈지간이 어려운 상태인데 한창 바쁠 시간에 무턱대고 찾아오셔서 일하겠다며 앞치마 두른 건 그날 식당 일을 망치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하루 만에 일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
최소 한 달은 일이 손에 익은 뒤 홀에 투입시키는데 어머님은 눈대중으로 보고 주문까지 받으면서 그날 음식 순서도 완전 뒤죽박죽이었고 손님 순번 또한 계속 바뀌면서 결국 포기 단계까지 이르렀고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는데 당연히 화가 났었겠죠. 그래서 더욱더 아버님이 사과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식당이 다시는 방해되지 않게 어머님 관리 잘 하겠다고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희는 거의 쉬는 날이면 친정이 아닌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 또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했고 추운 겨울날이 다가왔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오고 있었어요. 첫눈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를 들뜬 기분과 동시에 부모님 식당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이 바쁜 것 같아 집에 돌아가는 길 또한 조심하시라고 전화보다는 문자 한 통 넣었어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엄마한테 문자가 아닌 전화가 왔어요. 신랑과 같이 TV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전화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는지 제 몸을 돌려 세웠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뇌진탕에 걸린 것 같아 응급실에 누워있다며 믿을 수 없는 사고에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아빠는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랬는데 아빠는 저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신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묵묵히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엄마와 저는 더 이상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오열을 하고 말았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눈이 온 상태여서 방어할 새도 없이 미끄러진 것 같았어요. 뇌진탕이 심각하게 왔었다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아빠의 장례식까지 모두 치르게 되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생각이 없으신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셨어요.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버린 모습에 신랑이 말리려 했지만 벌써 늦어버렸었죠. 사돈어른을 주축으로 식당 운영하셨는데 어쩔까?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그렇다고 잘 운영되던 식당 처분할 수도 없을 테고 차라리 저희한테 넘기세요. 우리 남편이 사장이 되고 안사돈이 주방에서 음식 만들면 되겠네. 그래도 식당에 남자가 있어야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저도 홀서빙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직원들이 많으니 이참에 같이 운영하는 게 어때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면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왜 저희 식당을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꿈 깨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멍청이에요?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걱정돼서 하는 말을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욕을 먹어야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요. 저게 걱정돼서 하는 말인가? 아빠가 세상 떠나고 힘이 없어지니까 우리 집안의 재산을 어머님이 넘보시는 거잖아요. 아버님도 어머님 편드는 거 보니 저희 부모님 재산이 탐이 나나 봐요. 어떻게 장례식이 끝이 나자마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화가 올라와 버리자 엄마는 옆에서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말리고 계셨어요.
신랑 또한 저를 말리며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서야 난리가 났던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대놓고 저희 부모님 식당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셨고, 이 문제로 인해 신랑과도 결국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계속해서 어머님의 흉을 보자 신랑도 참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순간 몸에 이상이 왔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불균형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울렁거림은 가라앉지 않았고 뭔가 몸에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자 혹시 몰라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고 축하해준다 한들 기분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시점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임신이 되고 난 시점부터 따라온 입덧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신을 알리게 되었어요. 제 아픔은 모른 채 시댁 집안은 경사가 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점에 너한테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꼭 아들을 낳길 바란다. 그래야 집안에 축복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야. 아들이건 딸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낳아서 키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달갑지만은 않아요.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참에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임신도 했으니까 사업일보다 엄마 집에서 잠시 동안 요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당분간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예, 잠깐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안 싸돈 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이야? 아니 무슨 일은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 거 모르니? 몸이 떨어지면 마음까지 떨어지는 거 몰라서 그래? 요즘 저희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전부 어머님 그 입이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또 시작이냐? 그냥 오늘 가버려. 나도 너랑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나도 원했던 임신 아니거든? 보자 하니까 말하는 게 너무 심하잖아. 장인어른 떠나신 게 우리 잘못이야? 뭐가 이리 예민해? 결국 또다시 신랑과의 다툼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걸 본 시부모님은 서로 다툴 거면 집에 가서 다투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에 와서까지 엄청나게 다투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친정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내려오니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고 짐 푸는 거 도와줬어요. 집에는 아직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던 좋은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빠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아빠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이 정리하고 있었고 엄마가 저에게 하나의 가방을 건네주더라고요. 아빠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며 주셨는데 그 안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도 발견되었고 저희 가족이 오래간만에 여행 가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와 작별한 게 믿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천조가리도 한 장 있더라고요. 뭔지 싶어 물어봤지만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자 안에 아빠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가방을 넣었고 차곡차곡 짐들을 정리한 뒤에 창고에 전부 넣어뒀어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 엄마 옆에서 식당 일도 도와주며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될 때까지 신랑과 시부모님 얼굴은 자주 안 보게 되었고, 그렇다고 저를 보려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점점 연락도 뜸해지면서 오히려 떨어져서 사는 게 편할 정도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에 시부모님과 신랑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니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건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라 특히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삶은 없었고 오로지 모든 일상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갔어요. 신랑도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는지 아이를 저 혼자 키우는 게 아닌 최대한 도와주면서 관계 유지를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조금씩 기분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난 만큼 크게 별일 없이 잘 지내길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머리도 못 가눌 정도로 약했던 아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와 신랑도 조금 늙었지만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자주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 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가 봤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며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얼굴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장모님, 몸 상태는 어떠신데? 괜찮으시대?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나 봐. 가슴 통증도 심하신 것 같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아. 엄마가 아직까지 아빠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고 계셔. 거기에다 식당 일까지 힘들어 하시고. 그럼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식당도 처분하시고 그만 쉬시라고 해.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되지. 식당 일 만만치 않잖아.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엄마랑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해결되겠지. 남편과 식당 문제를 포함한 엄마의 정신 상태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엄마의 힘든 상태를 시부모님께 알렸고 마찬가지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 또한 계속 신경이 쓰이셨는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에 자주 찾아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별 말이 없는 걸 봐선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너희 식당 우리한테 위임하는 게 좋지 않겠니?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위임받으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 시엠이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구나. 네? 위임한다고요? 엄마는 아예 처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관리가 힘들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위임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식당을 준다는 건데 그렇게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뭐가 힘드니? 내 말 좀 들어봐봐라. 일단 우리가 식당을 위임받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매달 안사돈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게 낫죠. 아니면 제가 운영하던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거네? 한 가족이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거지. 엄청 야박하게 군다. 야박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엄청 예민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자금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아닌 건물을 어머님이 그냥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억지스러운 조건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어머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화가 많이 나셨고 통화하다 말고 뚝 끊으셨습니다. 신랑과 이 문제로 다시 얘기했지만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신랑 또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은 어차피 엄마와 제가 하는 거라 식당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언급하지 말아달라며 시부모님이 식당을 넘기라는 말을 무시했어요. 처분하려는 금액을 달라고 하니 그럴 돈은 없으니 매달 주겠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건물이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닌 몇 억인데 매달 몇백만 원으로 어느 초년에 원금을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가 완강하게 나오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는 식당 운영 마지막 날을 끝으로 물건을 정리하셨어요. 저는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한 뒤에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주방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엄마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며 구급차 안에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의사분들이 붙었고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세상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였고 병실에 누워서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신랑이 급하게 달려와 엄마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자 모두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지금 꺼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참에 서류 하나 가지고 왔다. 이것 좀 봐봐라. 안사돈이랑 같이 결정한 문제이고 하나도 문제되는 거 없으니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위임장? 식당을 아버님께 넘기겠다는 위임장이요? 여기에 왜 저희 엄마 지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유, 보면 모르니? 너희 안사돈이 너희 시아버지한테 위임장을 작성해 줬단다. 식당 운영권을 준 거라고.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러니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너희 식당은 우리 소유라는 거 잊지 말거라. 안사돈이 지금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이 서류는 유언장이 되는 거 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런 일을 독단적으로 해결했을 거라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일을 꾸민 것 같은 냄새가 너무 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한 줄 알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짐을 챙겨와야 할 것 같아 신랑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많은 짐들이 박스에 들어가 있었고 신랑에게 물어보니 옛날에 입고 안 입던 옷들을 정리 중이라며 전부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옷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어이없게도 식당을 위임받았는데 옷 정도야 가볍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에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박스에 들어가 있던 옷들 전부를 쏟았습니다. 신랑은 화가 올라왔는지 기껏 정리한 거 다 쏟았다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있자 신랑은 급하게 달려와 제가 들고 있던 옷을 뺏어서 박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곤 다른 옷들을 전부 박스에 막 집어넣었고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은 급하게 박스를 현관 밖으로 빼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다시 현관문을 열어 박스를 뒤집은 다음 안에 있던 옷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분명 본 것 같은 색의 옷이었는데 팔 부분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빨간색이 묻어 있었고 그 순간 아빠 가방에 있던 찢어진 천조가리가 머릿속으로 스쳤습니다. 엄청난 소름이 온몸으로 퍼졌고 저는 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고 집에서 빠져나와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창고에 있던 박스를 전부 뒤집어 엎은 다음 안에 있던 아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가방 안에서 천조가리가 나왔고 신랑의 옷과 맞춰보는 순간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식당으로 급하게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과 신랑이 같이 들어와 엄마와 무슨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내밀어 무언가를 요구했고 거절하며 싫다고 말하자 시어머니와 엄마와의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엄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시아버지는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엄지손을 인주에 찍은 다음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어요. 엄마는 쓰러진 상태로 누워 계셨고 신랑은 엄마의 손에 빨갛게 물든 인주를 물티슈로 닦은 다음 주방에서 쓰러진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에 모두 그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방에 있던 엄마를 발견하게 된 거였죠. 엄청난 증거가 담겨있던 영상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과 신랑이 식당 앞에 도착했고 저는 급하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한 발만 늦었다면 분명 모든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제가 가진 자료 전부를 제출했고 경찰분들은 식당에 있던 시부모님과 신랑을 검거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 신랑의 옷과 아빠의 가방에 있던 옷에 대해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그 옷은 신랑의 옷이 아닌 시아버지의 옷이었고 식당을 자기들이 가지기 위해 꾸민 일들이었어요. 모든 게 밝혀지자 시아버지와 신랑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고 전부 계획한 사실이었죠. 시아버지는 눈 오는 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아빠를 강하게 밀었고 뒤로 넘어지게 된 거였어요. 이것 또한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 또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모든 사실은 더 정확해졌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세 가족 모두 징역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엄마와 저는 아빠가 억울하게 세상 떠나신 11년 전의 사건이 다시 떠올라 오열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일상생활이 가능해 너무 감사했고 식당은 빠르게 처분을 하였어요. 온 가족이 저희를 속이며 살아간 치밀한 계획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평생 감옥살이하며 살길 바랄 뿐이에요. 현재 엄마와 저와 아들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